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네. 다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이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24시간 동안의 좀 연장된 휴전 끝에 새로운 휴전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사실 이게 참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누굴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좀 안 좋은 예.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처음 때보다는 그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네, 합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뭐 과거보다 그래도 약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는 것처럼 네, 너무 또 사람들한테 잊혀질까봐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은 그렇긴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무거운 마음은 약간 뒤로 하고 또 신나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이 금요일 저녁을 네. 함께 해보시죠. 네. 자, 자, 뉴스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뉴스가 있기 전에 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챗 GPT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좋은 주식 못 고르는 대머리 아저씨 이미지 2개 만들어줘 하니까 짐 크레머 사진 2장을 이렇게 딱 올렸다. 저거 챗 GPT. 주작 아닙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짐 크레머 네, 뭐 하도 이제 반대로 가면은 있는 그 ETF도 있잖아요. 맞아요. 숏 예. 크레이머 있었죠. 예, 네. 인버스. 그러다 보니까 뭐 놀리는 거죠, 늘. 예, 늘 놀립니다. 뭐라도 나오면 연결지어서 놀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또 미국의 커뮤니티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재밌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오늘 제가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니까 정말 도배가 돼 있었어요. 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마 별의별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실제 있었던 영상 라이브 영상이었어요. 이게 심지어. 네. 자,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총으로 쏘죠.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advertisers killed the compan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우리 회사를 죽였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너희 광고주들이 우리 회사를 죽인 거야. 이렇게 좀 덮어 씌우는 그러한 이제 약간의 좀 풍자하는 그러한 뭐 밈 사진들을 좀 많이 만들게 되면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누른 댓글 자체가 네. 자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게 진짜. 네, 이게 욕을 했다는 게 진짜냐? 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한 이제 반응들도 있다. 그렇게 개방적인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건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일론 머스크의 밈이 정말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다시들 아시다시피 오늘 뉴스룸에서 또 다뤄주셨지만은 네. 사이버 트럭이 또 공개가 됐죠. 인도가 된 거죠. 그건 공개가 아니라 인도가 그렇죠. 된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일론 머스크 또 사이버 트럭, 테슬라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깜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S&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엔비디아 다우가 플러스로 마감된 거는 딴 건 다 별론데 세일즈포스랑 또 맞아요. 네, 세일즈포스 상승 효과인 거죠. 맞아요. 네.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이제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또 많이 한 3% 넘게 올랐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헬스그룹들 그리고 뭐 파이낸셜
금융 섹터들이 좀 괜찮았고 거기에 세일즈포스까지 괜찮다 보니까 다우가 1%, 1.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 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2.85%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도 1.82%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세일즈포스 어제 괜찮은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9.34%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을 좀 보여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이제 유가를 제가 아까 전에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네. 네, 쓰다가 실제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지웠습니까? 지금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놔뒀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 내년 1분기 원유 생산량 감산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1일 22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일 감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기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2024년 1분기에 1일 약 220만 배럴 자발적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발적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감산하겠다라는 이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산량 중에 최소 130만 배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이미 시행한 자발적 억제 연장선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감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2024년 1월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UBS 조반니 스타우노보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은 협정의 일부가 아닌 자발적 감산인 것 같다. 네. 따라서 우려되는 점은 그중 상당 부분이 서류상 약속일 뿐이고 네. 시장에서 제거되는 어떤 배럴의 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감산의 양이 이렇게 크겠지만은 결국 다시 생산해 나가면서 감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월가의 의견들 좀 보게 되면은 지금에 대한 이 개별적으로 발표되는 할당량의 어떤 의사소통, 각국의 의사소통이 너무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할 위험은 아직은 좀 없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UBS에서 도미닉 앨리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하락은 좀 의아하다. 지금 유가 하락이 좀 의아하긴 한데 오펙의 어떤 불투명성이 역효과를 낳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보인다. 그렇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의견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감산을 합의한다고 했는데 왜 유가는 왜 떨어지는 거야? 네. 이런 것에 아직 시장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그 예전에 셰일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2010년대 초반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는데 예. 그때 미국에서 이제 막 원유를 너무나도 많이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니까 맞죠. 이제는 뭐 미국이 산유국 전 세계 1위 국가니까 네네. 너무 갑자기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원유를 막 생산해내니까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그럼 야 가격 너무 떨어지는데 감산을 좀 해야 되겠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그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그런 국가들은 워낙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중 조금 감산을 해도 돼. 근데 예를 들어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수많은 국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1일 뭐 200만 배럴, 1일 300만 배럴 이렇게 네.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은 야 여기서 우리한테 감산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우리 그게 돈 버는 전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감산 합의 해놓고 감산을 안 해. 안 해요. 예, 그래서 원래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 회의가 연간 2번씩 있잖아요. 1년에 2번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점검하는 회의들이 몇 차례 있는데 딱 뭐 점검해 보면 감산 안 하고 점검해 보면 감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유 시장이 좀 극단에 몰리게 될 때에는 예. 오펙 플러스 국가들끼리의 의견 합치가 안 되는 현상이 셰일가스 붐이 일었을 때 한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모양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지금 예.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국가 재정,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그 산유국들 특히나 국가 전체 재정 중에 50% 또는 60%가 원유에 의존되어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의 가격이 정말 낮은 상태에서 더 감산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엔 거부했습니다. 맞아요. 감산하라는데 앙골라만 거부했어요. 네. 물론 그 양은 정말 작겠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국가 재정이 지금 위험인데 네. 여기서 감산하라고 한다면 우리 나라가 죽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도 감산하겠다 합의는 했겠지만 서류상으로 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지 시장에 얼마나 또 원유가 풀리는지 또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 말은 결국 이제 산업별로는 미치게 되는 영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정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물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긴 좀 쉽지 않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거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우리가 지금 판단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업별로 그리고 매크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좀 갈리게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가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방금 이주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휴전 종료 후에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전쟁이 또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델 PC가요. 시장 회복 둔화로 분기별 매출 컨센서스가 하회하게 되면서 네. 또 이제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챗GPT가 이제 1주년 되면서 현재까지 약 17억 명의 사용자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수치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요.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됐는데 비중 확대해서 이제 보유 홀드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이제 목표 가격도 이제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 게임 사업부가 12월에 GTA 게임 3개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정말 말 많았던 이런 게임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GTA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GTA 그 GTA 맞죠? 맞아요. 네, 그 GTA. 그랜드 세프트 맞아요. 오토. 네, 맞아요. 그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3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저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예. 콘솔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한번 봐야겠어요. 넷플릭스에서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근데 그게 음. 그 게임 돌리기 위해서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많이 필요한 걸로 많이 알고 필요할 있는데 텐데. 예, 와. 저도 이제 게임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 와 진짜 저는 만약에 이제- 되면 정말 기대되는데요. 예, 저는 오버워치 한 조에서 저는 게임 끊었거든요. 그래서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네. 예, 거기서 제가 게임을 접었습니다 사실 예,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네. 어떤 게임이든 나오는지 저는 실제로 한번 해보고 저희 네. 글로벌 라이브 때 한번 아, 저희 경험담 같이 하시죠. 완전 초짜로서 경험담을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뉴스 보시게 되면요.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나 아마 캘리포니아나 이 서부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동부까지 진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 베이커리 카페 기업이죠. 파네라 브레드라고 있습니다. 파네라. 이 파네라 브레드가 비밀리에 IPO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아, 왜 자꾸 이렇게 비밀리에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파네라 브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상장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네. 예, 한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장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뭐 금리 정책이나 어떤 뭐 약간의 이제 금리 인하 정책 또는 인플레이션의 여파 여러 이제 거시 경제의 어떤 환경을 봤을 때 지금이 IPO를 신청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CEO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칼륨 억제 약물에 대한 2건의 임상 시험을 폐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크게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에서 알리바바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내었는데 아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는 핀도더 시대인가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중국 내의 이커머스 분야 1위를 차지하는 즉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네. 이미 알리바바를 넘어서는 그 포인트를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테무를 등에 업은 핀도더, 미국 진출했던 핀도더가 네. 이제 알리바바를 밟고 올라서는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또 저희 이주호 기자님께서 잠깐 또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 핀도더의 시가총액이 지금 1,96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지금 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핀도더가 알리바바를 역전하게 되는 정말 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핀도더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8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알리바바의 주가는 한 1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 역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함께 보시면요. 불과 지난 6월입니다. 6월이면 5개월 전이었었죠.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자, 세 번째 줄에 보이시죠?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2,136억 달러. 2,136억 달러였었는데 그 당시에 핀도더는 919억 달러였습니다. 절반도 안 됐었어요. 그러네요. 반토막도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핀도더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80%에서 90% 가까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알리바바는 한 15%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5개월 만에 시가총액 역전 현상이 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냥 뭐 밈인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핀도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알리바바입니다. 최근 이거 분기별이에요. 분기별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핀도더가 테무를 언제 출시했는지 2022년 9월에 처음 출시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출시를 해서 한 분기 정도는 그렇게 큰 성장을 못 보여줬지만 그 다음 분기와 지난 분기 엄청나게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지금 이 아래 보이는 게 성장률입니다. 매출의 성장률. 네네. 지금 최근에는 거의 뭐 한 분기에 89% 넘는 이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알리바바의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세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성장률을 보면은 지난 몇 개 분기 동안 이게 빨간색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몇 개 분기 동안 역성장을 했습니다. 뭐 지난 분기에 뭐 조금 한 5%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예. 결국은 이 모든 그 기업 가치는 이제 실적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핀도더는 이만큼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알리바바는 정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핀도더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내려가고 예. 결국은 역전이 돼버리는 예. 기업 가치 자체가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핀도더에 대해서는 이 목표 주가를 자꾸 높여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건 절대 숫자를 보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핀도더의 목표 주가가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컨센서스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64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 목표 주가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의 트렌드가 높아지고 있으면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통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핀도더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알리바바 한번 보시죠. 알리바바의 그 지금 목표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좀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 추세고 반대로 핀도더에 대해서는 테무가 워낙 빠른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 핀도더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높여가고 있는 추세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몇 차례 이거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저는 산업 기자고 네. 하다 보니까 이 그 알리바바라든지 테무가 이렇게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게 사실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물건을 많이 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경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너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마땅치는 않지만 예. 어쨌든 테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팩트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때문에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예. 일단 어, 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동대문에 아마 지금 동대문에서 의류에 관련된 그 산업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한국의 트렌드가 워낙 괜찮아서 중국에서 한국의 그 동대문 같은 데 와서 도매가로 엄청나게 사갔대요. 네. 예, 근데 왜냐면 트렌드가 빠르니까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돈이 있는 중국 그 사업가들이 동대문에 점포를 다 사고 있답니다, 지금. 아예 그냥 다 통째로. 예. 그런 상황이래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자본가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넘어와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그런 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동대문에 계신 분들 어떻게 전해서 좀 들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사실 뭐 한 1년, 2년 전이었는데 네. 지금은 또 다른 또 상향 뭐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그쪽에서 이제 종사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들었던 뭐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전쟁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안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저 미국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잠깐 언급만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멜론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살모넬라균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살모넬라균은 원래 어패류 같은 그렇죠. 맞아요. 데에 있는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멜론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오른쪽에 그 기사 그 제목을 좀 보게 되면은 18명이 아프다. 네. 살모넬라균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켄탈룹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약간은 조금 격앙된 뉴스들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기사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달 초에 일부 브랜드의 멜론이 처음 리콜된 이후에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에서요, FDA죠, 네. 소비자들에게 멜론을 멀리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FDA에서. 네, FDA에서요. 그리고 CDC에 따르면 이 과일은 34개 주에서 최소 2명의 사망, 그리고 117명의 질병을 얻은 사람들, 환자들이죠. 네. 그리고 61명의 입원을 했고요. 그 여러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이 멜론 드신 분들이 지금 병원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대요. 네. 지금 너무 아프다. 이 멜론 먹고 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 중에 18건은 또 11월 24일 이후에 보고가 됐대요. 가장 최근이란 얘기죠. 네. 지금 근 일주일 동안에 18건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2건, 3건이었던 게 이제 점점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CDC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리콜에 이제 해당되는 식료품종이 어디냐면 크로거, 그리고 트레이더 조스, 네. 그리고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모두 이제 멜론을 전부 다 리콜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어서 네. 도대체 이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리서치를 해버렸습니다. 멜론의 수입 수출이요? 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 중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살모넬라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요, 7명에서 13명, 그러니까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은 그 아래, 그다음에 회색은 뭐 한두 명 정도 네.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중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멜론 수입 국가별 비중이에요. 지금 미국이 뭐 독보적으로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런 순으로, 네덜란드 이런 순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비중만 봤을 때, 네. 예, 비중만 봤을 때는 이렇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멜론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서 수입을 해올까? 네.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원산지가 어딥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미국은 어디서 가져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구하시죠? 예, 이거 보시게 되면 과테말라에서 일부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녹색,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빨간색 부분이 과테말라,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멕시코, 네. 그리고 녹색 부분이 온두라스. 그래서 미국은 이 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대요. 범인은 셋 중에 하나다. 예, 그리고 일부가 네. 캐나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멜론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네.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만 여기 나와 있겠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이 뭐 퍼질지 안 퍼질지 음.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주요 수입국과 주요 수출국은 이러이러하다 정도까지만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또 언급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모넬라균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이번에 뭐 실적 발표 제가 뭐 실적 발표 중간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마무리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를 좀 보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4분기 이번 3분기가 정말 얼마만큼 좋았었고 그럼 우리 4분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짤막짤막하게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숫자로 보는 3분기 실적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첫 번째 281이라는 숫자가 있죠. 281은 컨퍼런스 콜에서요.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 숫자입니다. 이 기업 숫자는 S&P 500을 기준으로 얘기했고요. 거의 네. 절반에 가까운 절반보다 더한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업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42%죠. 42%. 42%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성장률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그냥 이번에는 거의 시장을 하드캐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성장률에서 42%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차지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다른 것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119죠. 119. 자, 119는 뭐냐면 EPS 가이던스를 제공한 기업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P 500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EPS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 추후에 다시 뭐 수정하는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2006년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경기에 있어서 조금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는 네.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넌갭 EPS를 발표한 20개의 다우존스 기업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예, 갭과 이제 넌갭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재물을 볼 때 뭐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갭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회계 원칙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넌갭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익 보고서에선 제외가 됐는데 회사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된 수정치를 나타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회사 내에 일부 뭐 약간의 뭐 이익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제외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뭐 에비타 같은 경우에 뭐 텍스나 뭐 감가상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회사 내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해서 나타낸 수익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20개에 해당되는 다우존스 기업들이 이 갭과 논갭의 이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이 디퍼런스 그러니까 차이가 네. 14.4%라고 해요. 중위값이 그만큼 14.4%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갭과 넌갭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둘의 차이가 좀 심하다면 재무 상황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이러한 차이가 났는지를 조금 세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 부분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 기업의 수익률입니다. 이번에 수익률은 4.7%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S&P 500 기업 중에 82%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보통은 이제 77%가 5년 평균을 상회를 했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번 3분기만 보게 되면 82%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네. 자, 이 부분은 뭐죠?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하다 미국 증시에 미국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컨센서스를 많이 내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회하는 그 비중 자체는 워낙 높은 그러한 이제 확률로 컨센서스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번 시장에 여실히 좀 드러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이거 있어요. 이번 3분기가 정말 괜찮은데 컨센서스도 82%나 상향을 했고 근데 이러한 과도한 수정치가 또는 이러한 지금 나와 있던 이러한 마지막 이제 이러한 수치 자체가 혹시나 4분기가 돼서 조금이나마 미달이 된다면 네. 지난 3분기 때는 이렇게 좋았었는데 4분기 때 이렇게 뭐야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네 라는 의견이 조금이나마 만약에 시장에 또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또 주가에는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지수에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렇게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실적치는 앞으로 향후 그렇게 우리가 너무 또 해피하게 볼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닐 수 있다. 물론 연결되면 좋겠죠. 네. 예, 지속적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조금 꺾인다면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실적까지는 총 정리를 해봐도 꽤 괜찮았네요. 괜찮았죠. 너무 괜찮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과연 11월은 다 끝났으니 12월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12월 예, 그 산타 할아버지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예,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좀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과연 12월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보니까 오늘 좋아요를 조금 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